누가 똥밭을 20냥이나 주고 산대?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천하게 여기는 것이 때론 가장 귀하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외면하는 것,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 그런 것들 속에 때로는 상상도 못할 보물이 숨어 있다는 말이죠. 옛날, 아주 먼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요. 그녀가 선택한 땅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코를 막고 피해가는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땅 속에는 1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묻혀 있었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그 기묘하고도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백두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입니다. 어느 산골 마을, 그것도 아주 깊은 산골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옥녀. 30살이 조금 넘은 나이였지만 얼굴엔 벌써 시름이 가득했어요.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석 달, 시댁에서는 더 이상 그녀를 거두지 않았거든요. 친손주 하나 없이 남의 자식만 데리고 있다는 이유였죠. 자네는 이제 나가야 하네. 시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아이들이. 그건 자네가 데려온 자식들이지. 우리 핏줄이 아니야. 데리고 가게. 옥녀의 손에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매달려 있었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재혼한 남편은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아꼈지만 시댁 식구들은 달랐어요. 결국 옥녀는 쫓겨났습니다. 손에 쥔 것이라곤 남편이 남긴 재산 20냥뿐이었어요. 엄마, 우리 어디 가? 8살 난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집을 찾아야지. 옥녀는 아이들 손을 꼭 잡고 마을을 헤맸어요. 하지만 20냥으로 살 수 있는 땅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20냥으로는 움막 하나 짓기도 힘들 텐데. 시집도 못 가고 과부 신세가 됐으니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소? 하지만 옥녀에겐 돌아갈 친정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헤매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을 어귀, 토지 중개인이 옥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정과부, 혹시 땅 살 생각 있소?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20냥이면 돼요. 옥녀의 눈이 커졌어요. 20냥이면 된다고요? 이 마을에서. 어디인데요? 중개인이 마을 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똥밭 말이오. 똥밭. 그 말을 듣는 순간 옥녀의 얼굴이 굳었어요. 똥밭이라 함은 말 그대로 마을 사람들이 걸음을 모아두던 곳이었거든요.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가 들끓고 누구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곳이었죠. 500평이나 되는 땅이요. 게다가 쓰러져 가긴 해도 초가집 하나 있고. 하지만 그곳은 알아요, 알아. 냄새도 나고 더럽지. 하지만 정과부, 당신 형편에 다른 선택지가 있소. 옥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중개인의 말이 맞았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볼 수는 있습니까? 그럼요, 따라오시오. 옥녀는 아이들 손을 잡고 마을 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코를 찌르는 냄새가 몰려왔어요. 으억. 딸아이가 코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옥녀는 그 냄새를 참으며 땅을 둘러봤어요. 넓은 땅이었습니다.
확실히 500평은 되어 보였죠.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정말로 초가집 하나가 서 있었어요. 지붕은 군데군데 구멍이 났고 문짝은 떨어져 나갔지만 그래도 벽은 튼튼해 보였습니다. 저 집 고치면 살 수 있겠네요. 그야 뭐 손만 좀 보면 되겠지. 하지만 정과부, 이 땅을 정말 사겠소?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할 텐데. 싸잖아요. 옥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집도 있고 고치면 되죠. 그리고 이 땅도 일구면 밭이 될 겁니다. 중개인이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대단한 배짱인데. 좋소. 그럼 오늘 계약을 하시겠소? 네, 하겠습니다. 둘은 다시 마을 어귀로 돌아왔습니다. 중개인이 땅 문서를 꺼내 펼쳤어요. 마을 사람 몇몇이 그 모습을 보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과부가 똥밭을 산다고? 미쳤나? 어떻게 저런 데서 살겠다고? 아이들이 불쌍하네, 정말. 옥녀는 그 말들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이 붓을 들어 문서에 이름을 적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 멀리서 누군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돌아봤어요. 저기게, 송참봉 어르신 아니신가? 송참봉, 마을의 실권자였습니다. 넓은 땅을 소유한 양반이자 관직에도 있었던 인물이죠. 그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옥녀 앞에 섰어요. 잠깐만. 무슨 일이십니까? 옥녀가 물었습니다. 송참봉은 옥녀를 보더니 다급하게 말했죠. 그 땅 내가 사겠네. 예. 내가 25냥을 주겠네. 그러니 나한테 팔게. 옥녀는 어리둥절했어요. 송참봉이 왜 갑자기 똥밭을 사겠다는 걸까요? 중개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송참봉 어르신, 그런데 이미 계약이... 송참봉의 얼굴이 굳었어요. 계약이 끝났다고? 아직 도장은 안 찍었지만 정 과부가 먼저 계약 의사를 밝혔고 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30냥을 주겠네. 아니, 40냥.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40냥, 똥밭에? 송참봉 어르신이 왜 저러시지? 옥녀는 송참봉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절박한 것이 있었어요. 그냥 땅을 사고 싶은 게 아니라 꼭 사야만 하는 것처럼 보였죠. 이상하네. 옥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땅에 뭔가 있다는 걸. 송참봉이 이토록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옥녀에겐 살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송참봉 어르신. 옥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계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땅은 제가 사겠습니다. 뭐라고? 송참봉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자네가 감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겠습니다. 옥녀는 중개인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중개인이 얼른 도장을 꺼내 문서에 찍었습니다. 탁. 그 소리와 함께 똥밭은 정식으로 옥녀의 것이 되었어요. 송참봉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런.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계약은 끝났죠. 법적으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송참봉은 옥녀를 노려보더니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송참봉 어르신이 저렇게 화를 내시다니. 똥밭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설마 보물이라도. 사람들의 시선이 옥녀에게 쏠렸어요. 하지만 옥녀는 그 시선들을 무시하고 아이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 가자. 우리 집으로. 엄마, 저기가 우리 집이야? 5살 난 아들이 물었어요. 그래. 이제 저기가 우리 집이란다. 옥녀는 아이들과 함께 똥밭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죠. 저 과부, 불쌍하긴 하지만 똥밭에서 어떻게 살겠다고. 송참봉 어르신을 적으로 돌린 것도 문제야. 앞날이 험난하겠어. 하지만 옥녀는 그런 말들을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건 아이들과 함께 잠들 곳이 생겼다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똥밭 초가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옥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천장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벽은 튼튼했고 방도 2개나 있었어요. 청소하고 지붕 고치고 문짝 달면 살만하겠어. 옥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멀리 마을 쪽을 바라보는 송참봉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죠. 왜 저렇게까지 이 땅을 원했을까? 옥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송참봉은 앞으로도 이 땅을 노릴 거라는 것. 그리고 자신과 아이들은 그와 맞서야 할 거라는 것. 옥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버텨야 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똥밭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묻혀 있었죠. 10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한 비밀이 첫날부터 일이 많았습니다. 옥녀는 아이들과 함께 초가집을 청소했어요. 먼지를 쓸어내고 거미줄을 걷어내고 바닥을 물로 닦아냈죠. 땀이 뻘뻘 흘렀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잠자리는 만들어야 했거든요. 엄마, 지붕에 구멍 났어. 딸아이가 천장을 가리켰어요. 정말이었습니다. 군데군데 구멍이 나서 하늘이 보였죠. 비라도 오면 큰일이었어요. 잠깐만 기다려라. 옥녀는 마을에서 가져온 집단을 풀어 지붕 구멍을 막았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편은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해냈어요. 그리고 떨어진 문짝도 다시 달았죠. 경첩이 녹슬어 삐걱거렸지만 그래도 문은 열고 닫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잘만하겠다. 옥녀는 땀을 닦으며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를 피할 곳은 생겼죠. 엄마, 배고파. 5살 아들이 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엄마가 밥 해줄게. 옥녀는 부엌으로 갔어요. 낡은 아궁이가 있었고 다행히 솥도 하나 있었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쌀을 안치고 불을 지폈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를 보며 옥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슬프기도 했고 안도되기도 했습니다. 밥이 다 되었을 때쯤 밖은 이미 깜깜해져 있었어요. 자,
먹자. 세 식구는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이라곤 된장 한 숟가락뿐이었지만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어요. 배가 고팠거든요. 엄마, 여기서 계속 살 거야?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란다. 냄새 나는데 참아야지. 그래도 비는 안 맞잖니.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밥을 다 먹고 옥녀는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작은 방에 누운 아이들은 금세 잠이 들었죠.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옥녀도 옆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는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낯선 곳이라 그런지 모든 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죠. 송참봉. 왜 그렇게까지 이 땅을 원했을까? 옥녀는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송참봉의 얼굴,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모든 것이 너무 절박했습니다. 마치 이 땅에 뭔가 있는 것처럼. 설마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니겠지. 옥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죠. 똥밭 따위에 무슨 보물이 있겠어요. 그냥 잠이나 자자. 옥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르. 뭔가 끌리는 소리였어요. 옥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뭐지? 귀를 기울였어요.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똥밭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죠. 드르르, 드르르. 그리고 잠시 후 작은 신음소리도 들렸어요. 누군가 있었습니다. 옥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게 사람 소리인가? 아니면 짐승일까요? 혹시 도둑? 옥녀는 일어나 창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어요. 어둠뿐이었습니다. 달빛도 희미해서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소리는 여전히 들렸어요. 흐그, 흐그. 숨소리였습니다. 사람의 숨소리. 옥녀는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들었어요. 밖으로 나갈까 말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자니 찝찝했죠. 아이들만 안전하다면. 옥녀는 결심했어요. 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옥녀는 호롱불을 높이 들고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똥밭 구석, 초가집 뒤편이었어요. 처마 밑에 장작더미가 쌓여 있었죠. 소리는 거기서 들려왔습니다. 옥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호롱불을 비췄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였습니다. 20살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가 장작더미 뒤에 쓰러져 있었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어요. 굶주림과 고통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습니다. 이런. 옥녀는 황급히 다가가 여자를 흔들었어요. 정신 차려요. 일어나요. 여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옥녀를 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제발. 뭐라고요? 숨겨 주십시오. 숨겨달라고요. 무슨 송참봉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옥녀의 몸이 굳었어요. 송참봉. 당신 송참봉한테 쫓기는 거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잡히면 죽어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옥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도망친 종을 숨겨준다는 건 큰 죄였어요. 들키면 자신도 벌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여자를 그냥 두면 죽을 게 분명했습니다. 어떡하지? 그때였어요.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 있을 것이다. 송참봉의 목소리였어요. 뒤져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옥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송참봉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여자는 옥녀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그 순간 옥녀는 결정했어요.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겨우. 그럼 빨리 나를 따라와요. 옥녀는 여자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여자는 비틀거리며 겨우 일어섰습니다. 둘은 장작더미를 빠져나와 초가집 정문으로 향했죠. 저기다, 불빛이 보인다. 송참봉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옥녀는 여자를 끌고 초가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여기 숨어요. 옥녀는 여자를 방 한구석에 숨겼어요. 집단으로 덮고 그 위에 헝겊을 씌웠죠. 절대 소리 내지 마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녀는 황급히 아이들이 자는 방으로 갔어요. 아이들은 다행히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기가 똥밭이지. 예, 참봉나리. 불이 켜져 있다. 누가 산 모양이군. 오늘 정 과부라는 여자가 샀다 하옵니다. 그 과부, 혹시 종년을 봤을까? 가서 물어보시지요.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녀는 숨을 고르고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누구십니까? 나, 송참봉이요. 옥녀는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밖에는 송참봉과 부하 서너 명이 서 있었어요. 모두 손에 횃불을 들고 있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이 근처에서 여자를 본 적 없소? 여자요? 우리 집 종년이 도망쳤소. 20살쯤 되고 상처가 많은. 옥녀는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못 봤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사 온 것뿐이고 밤새 집 정리하느라 밖을 본 적이 없어요. 송참봉이 옥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정말 못 봤소. 네, 정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송참봉은 옥녀의 얼굴을 그리고 초가집 안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보이지 않았죠.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송참봉은 돌아섰어요. 가자. 다른 곳을 뒤져라. 예, 나리.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옥녀는 문을 닫고 빗장을 다시 걸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뭐 하는 짓이지? 도망친 종을 숨겼습니다. 송참봉에게 거짓말까지 했죠.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옥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자의 작은 흐느낌이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옥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죠. 달은 여전히 희미했고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긴긴 밤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옥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밤새 여종의 신음 소리가 들렸고 혹시 송참봉이 다시 올까 싶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죠. 엄마, 저 언니 누구야? 딸아이가 방 한 구석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여종은 집단 위에 누워 있었어요. 아직도 의식이 또렷하지 않았죠. 아픈 친척이란다. 친척. 응.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방해하지 마라. 딸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옥녀는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였어요. 여종에게 먹일 죽이었죠. 쌀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을 살려야 했습니다. 죽이 다 끓자 옥녀는 그릇에 담아 여종에게 가져갔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여종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네. 이거 드세요. 천천히. 옥녀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여종의 입에 넣어줬어요. 여종은 눈물을 흘리며 죽을 삼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말은 나중에 해요. 지금은 먹는 게 먼저예요. 여종은 죽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죠. 몸이 너무 약해서 깨어있기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옥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여종을 숨긴 건 좋았는데 앞으로가 문제였습니다. 송참봉은 분명 다시 올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의심할 거죠. 버텨야 해. 일단은. 옥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똥밭을 돌아보며 어디부터 읽어야 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막했죠. 똥 냄새는 여전히 심했고 땅은 질척거렸습니다. 이걸 정말 밭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때였어요.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옥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송참봉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여유롭게 걸어왔어요.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었죠. 정과부. 송참봉 어르신. 옥녀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송참봉은 똥밭을 둘러보더니 코를 찡그렸어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건가? 어떻게든 살아야죠. 허허, 대단한 배짱이야. 송참봉이 옥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땅을 팔지 않겠나? 예. 30냥을 주겠네. 원래 자네가 산 값보다 10냥이나 더 주는 거야. 옥녀는 송참봉을 빤히 쳐다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송참봉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을 정말로 원하고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팔 생각이 없습니다. 송참봉의 얼굴이 굳었어요. 자네, 지금 내 제안을 거절하는 건가? 네. 이유가 뭔가? 저희가 살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요. 송참봉이 비웃었습니다. 살 곳, 이런 똥밭에서. 그래도 집은 있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잠잘 수 있고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후회할 걸세. 송참봉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하지만 몇 발자국 가다가 멈추더니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밤에 이상한 사람 본 적 없나?
옥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상한 사람이요. 우리 집 종년이 아직도 안 잡혔거든. 혹시 이 근처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못 봤습니다. 송참봉은 옥녀를 오래 쳐다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그런가? 뭐, 좋아. 하지만 혹시 보게 되면 꼭 알려주게. 큰 상을 주겠네. 알겠습니다. 송참봉이 마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옥녀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계속 이럴 거야. 계속. 송참봉은 매일같이 왔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똥밭 주변을 서성거렸고 가끔은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마을을 뒤지기도 했어요. 여종을 찾는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옥녀를 압박하는 거였죠. 정과부, 아직도 땅 안 팔겠나? 네, 안 팝니다. 이 여자가 정말 고집이 세군. 마을 사람들도 옥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저 과부, 송참봉 어르신 제안을 계속 거절한다며? 미친 거 아냐? 30냥이면 다른 곳에 집도 살 수 있는데.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닐까?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옥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니,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여종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찼거든요. 낮에는 아이들 먹일 것을 걱정하고, 밤에는 여종의 상처를 닦아주고, 죽을 먹이고, 물을 먹였습니다. 옥녀 자신은 거의 먹지 못했어요. 쌀이 부족했거든요. 조금만 버티면 여종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됐어요. 나흘이 지나자 말도 또렷하게 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닷새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옥녀는 여종과 마주 앉았어요. 여종은 옥녀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님 덕분에 살았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옥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말해줄 수 있겠어요? 왜 송참봉한테 쫓기는 건지. 여종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소화입니다. 소화. 그리고 저는 송참봉 댁종이 아니에요. 옥녀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종이 맞긴 한데 원래는 아니었어요. 소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아버지는 김진사였습니다. 김진사. 옥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10년 전 이 마을에서 역적으로 몰린 양반이었죠. 온 마을이 떠들썩했었다고 합니다. 역적으로 몰린? 역적이 아니에요. 소화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억울하게 당하신 거예요. 누명을 쓰신 거라고요. 누명이라니. 송참봉이. 소화가 주먹을 쥐었어요. 송참봉이 우리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옥녀의 숨이 멎었습니다. 배신. 10년 전 송참봉과 우리 아버지는 친구였어요. 아주 가까운 친구였죠. 하지만 소화는 목이 메었어요. 송참봉이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죠. 저는 노비로 팔렸고 그걸 산 사람이 바로 송참봉이었어요. 옥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송참봉이 친구를 배신했다니.
그것도 역적으로 몰아서.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제가 진실을 알게 됐거든요. 송참봉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했는지. 소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죽을 각오로. 옥녀는 소화를 바라봤습니다. 20살 여자의 얼굴에는 한이 가득했어요. 송참봉이 그런 사람이었군요. 그는 악마예요. 겉으로는 양반 행세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소화가 말을 멈췄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두 여인은 숨을 죽였어요. 발소리는 초가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멀어졌죠. 옥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옥녀가 물었습니다. 송참봉은 계속 당신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알아요. 소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젠가는 들킬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 소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내다보며 똥밭을 바라봤죠. 옥녀도 따라서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 똥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어딘가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묻혀 있었죠. 옥녀는 문득 느꼈습니다. 송참봉이 이 땅에 집착하는 이유, 소화가 도망친 이유,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 땅에 뭔가 있어. 옥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처음으로 그녀는 이 땅의 비밀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소화의 이야기는 길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단편적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겪은 일이라 모든 걸 또렷이 기억하진 못했죠. 하지만 그 조각들을 맞추다 보면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10년 전, 소화가 10살 때였어요. 당시 김진사댁은 이 마을에서 손꼽히는 양반 집안이었습니다. 넓은 땅을 소유했고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를 존경했죠. 그리고 김진사에게는 절친한 벗이 하나 있었습니다. 송참봉이었어요.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습니다. 서당도 같이 다니고 과거 시험도 함께 준비했죠. 형제나 다름없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가을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날 밤을 소화는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송참봉이 김진사 댁을 찾아왔어요.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고 눈빛은 이상하게 빛났죠. 어린 소화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송참봉이 아버지에게 뭔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아서 정확히 들리진 않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송참봉이 더 간곡하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거절했어요. 그리고 송참봉이 돌아갔습니다. 나흘 후 관아 사람들이 김진사 댁으로 들이닥쳤어요. 역적 혐의였습니다. 누군가 고발했다는 거였죠. 김진사가 영모를 꾀한다고. 관아 사람들은 집을 뒤졌고 영모를 계획한 편지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편지를 쓴 적이 없다고 했어요. 누명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쫓기게 됐어요. 어머니는 어린 소화와 동생을 데리고 급히 집을 빠져나왔고 아버지는 뒤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김진사는 집에 있던 귀중품들을 모두 팔았습니다. 밭도 팔고 집도 팔고 가보로 내려오던 비단 병품까지 팔았죠. 그렇게 모은 돈이 은 100냥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돈을 가지고 똥밭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원래 김진사 소유의 땅이었거든요. 마을에 내준 분뇨 처리장이었지만 문서상으로는 여전히 김진사 명의였죠. 무엇보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밤중에 똥밭으로 들어갔어요. 손에는 괭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땅을 파기 시작했죠. 어둠 속에서 혼자서. 악취가 진동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한 시즌쯤 진화 구덩이가 완성됐습니다. 김진사는 헝겊에 싸는 백냥을 구덩이에 넣고 다시 흙으로 덮었어요. 표시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머릿속으로 기억했죠. 큰 느티나무에서 10걸음, 서쪽으로 5걸음. 김진사는 똥밭을 빠져나와 마을 끝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송참봉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놀랐습니다. 왜 그가 여기 있는 건지.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을 고발한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 편지가 집에서 나왔는지. 모든 게 그였습니다. 송참봉이었어요. 김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슬픈 눈으로 친구를 바라봤죠.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은 백냥을 똥밭에 묻었다고. 아이들을 찾아서 전해달라고. 송참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진사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김진사는 마을 어귀에서 쓰러졌습니다. 관아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죠. 송참봉은 김진사의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자신이 영모를 막았다고. 친구였지만 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발했다고. 사람들은 송참봉을 칭찬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송참봉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날 밤 송참봉은 똥밭으로 갔습니다. 은 백냥을 찾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느티나무는 여러 그루였고 어느 나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도 몰랐죠. 송참봉은 며칠 동안 똥밭을 파헤쳤지만 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 눈에 띄면 의심받을 테니까요. 송참봉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손에 넣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그 은을 찾아내겠다고.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김진사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동생은 행방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소화는 노비로 팔렸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산 사람은 송참봉이었어요. 송참봉은 소화가 김진사의 딸인 줄 몰랐습니다. 얼굴이 많이 변했거든요. 소화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몇 년을 송참봉 댁에서 일하며 그녀는 조금씩 진실을 알게 됐어요. 송참봉이 술에 취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똥밭, 은백냥, 김진사. 그 단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소화는 깨달았어요. 아버지를 죽인 게 누구인지, 왜 자신의 가족이 풍비박산 났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재산이 어디 있는지. 소화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기로. 그리고 그 은을 찾아내기로. 하지만 계획은 들켰어요. 송참봉이 눈치챘거든요. 소화는 쫓기게 됐고 간신히 똥밭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옥녀를 만났죠.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어요. 옥녀는 말없이 소화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옥녀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0살 아이가 모든 걸 잃고 10년을 견뎌왔다니. 옥녀는 소화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찾아드리겠다고. 아버지가 남긴 은을. 소화가 놀란 눈으로 옥녀를 봤습니다. 옥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옥녀도 알게 됐거든요. 송참봉이 왜 이 땅에 집착하는지. 모든 게 은백냥 때문이었습니다. 옥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 똥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밑 어딘가에 10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한 은이 묻혀 있는 거예요. 옥녀는 결심했습니다.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소화에게 돌려주겠다고.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부터 그녀들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송참봉과의 싸움. 10년 묵은 비밀을 둘러싼 싸움이요. 다음 날부터 두 여인의 비밀스러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평범하게 지냈어요. 옥녀는 아이들을 돌보고 소화는 초가집 안에 숨어 지냈죠. 혹시라도 송참봉이나 마을 사람들이 들를까봐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어요. 아이들이 깊이 잠든 후 두 여인은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에는 괭이와 삽이 들려 있었죠. 똥밭은 넓었습니다. 500평이나 되는 땅에서 은백냥을 찾는다는 건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단서는 있었습니다. 큰 느티나무에서 10걸음, 서쪽으로 5걸음. 소화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말이었죠. 문제는 느티나무가 여러 그루라는 거였어요. 똥밭 주변에만 4그루나 있었습니다. 첫날 밤부터 나흘 동안 그들은 느티나무마다 땅을 팠습니다. 하지만 매번 헛수고였어요. 옥녀의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소화도 지쳐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송참봉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흘에 한 번씩 찾아와서는 똥밭을 사겠다고 했어요. 가격은 40냥, 50냥까지 올랐죠. 하지만 옥녀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팔게. 안 그러면. 송참봉이 위협했지만 옥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닷새째 밤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3번째 느티나무를 기준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달빛이 희미했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죠. 옥녀가 괭이를 들어 땅을 쳤어요. 흙이 튀어 올랐습니다. 다시 한 번, 또 한 번. 땀이 뻘뻘 흘렀습니다. 옷은 흙투성이가 됐고 숨은 거칠어졌죠. 소화가 삽으로 흙을 퍼냈어요. 구덩이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 때였어요. 옥녀의 괭이가 뭔가 딱딱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땅. 돌과는 다른 소리였어요. 옥녀와 소화가 동시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눈빛에 기대가 담겨 있었죠. 옥녀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어요. 헝겊에 쌓인 무언가가. 옥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화도 숨을 죽였죠. 옥녀가 헝겊을 풀었어요. 달빛 아래 은빛이 반짝였습니다. 은이었어요. 은 덩어리들이 헝겊 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백인양, 김진사가 10년 전 묻었던 그 은이었죠. 소화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 찾았어요. 드디어. 옥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했던 비밀이 이제 그들 손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옥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증거를 쥔 셈이네요. 소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걸로 송참봉을. 하지만 그녀의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발소리.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두 여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어둠 속에서 횃불이 보였습니다. 서너 개의 횃불이 똥밭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이 시간에 누가? 옥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횃불이 가까워지면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근처의 것이다. 분명히 송참봉의 목소리였습니다. 옥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왜 송참봉이 이 시간에 여기 온 걸까요? 설마 들킨 건가요? 마님, 소화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떻게요? 옥녀는 재빨리 생각했어요. 은을 다시 묻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횃불은 이미 가까이 와 있었죠. 일단 은을 숨겨요. 옥녀가 헝겊을 다시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놓을 수 없었죠. 빨리 집으로. 두 여인은 괭이와 삽을 버려두고 뛰기 시작했어요. 초가집까지는 50걸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너무나 멀게 느껴졌죠. 뒤에서 송참봉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불빛이 보인다. 쫓아라. 발소리가 빨라졌어요. 옥녀와 소화는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옥녀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화도 뒤따라 들어왔죠.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엄마. 방에서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 다시 자거라. 옥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은을 방 한 구석에 숨겼어요. 집단 밑에 아무도 모르게.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초가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과부. 송참봉의 목소리였어요. 문 열게. 옥녀는 숨을 고르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빗장을 풀고 문을 조금 열었어요. 밖에는 송참봉과 부하 4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횃불을 들고 있었죠. 송참봉이 물었어요.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었느냐고. 똥밭에서 불빛이 보였다고. 옥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밤에 일을 보러 나갔다 오는 길이었다고. 송참봉이 안으로 들어가 보겠다고 했어요. 옥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다고. 둘의 시선이 부딪혔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송참봉은 옥녀를 한참 노려보더니 돌아섰어요. 내일까지 이 땅을 팔지 않으면 자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야. 그는 부하들을 데리고 멀어져 갔어요. 옥녀는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소화가 다가와 옥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마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옥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집단 밑에 숨긴 은을 바라봤습니다. 저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것 때문에 김 진사가 죽었고 소화의 가족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저것 때문에 송참봉이 10년 동안 집착해온 거죠. 하지만 이제 은은 그들 손에 있었어요. 송참봉이 아무리 위협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옥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관하로 가기로, 그리고 모든 걸 밝히기로. 송참봉의 배신을, 김진사의 억울함을, 그리고 이 은의 진실을. 소화가 옥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모든 게 바뀌는 날이 될 거였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옥녀와 소화는 은을 집단 밑에 숨기고 밤을 지새우며 다음 날을 기다렸어요. 동이 트면 관하로 가서 모든 걸 밝힐 계획이었죠. 하지만 송참봉은 그들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밤중 초가집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옥녀는 잠에서 깨어 귀를 기울였죠. 소화도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횃불이 보였어요. 5, 6개나 되는 횃불이 똥밭을 향해 오고 있었죠. 앞장선 사람은 송참봉이었습니다. 쿵, 쿵. 문이 발로 차였어요. 빗장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와드드. 빗장이 부러지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송참봉이 부하들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횃불빛이 방 안을 밝혔습니다. 정과부. 송참봉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디 숨겨뒀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옥녀가 아이들을 뒤로 숨기며 물었어요. 종년 말이야. 우리 집 도망친 종년. 송참봉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숨어 있던 소화를 발견했죠. 저기 있다. 부하 하나가 소화를 끌어냈어요. 소화는 저항했지만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송참봉이 소화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송참봉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내가. 그는 소화를 알아봤어요.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던 거죠. 김진사의 딸.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라 있었습니다. 내 인연이. 송참봉이 소리쳤어요. 소화가 송참봉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어요. 송참봉. 소화가 외쳤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송참봉의 부하들도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송참봉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헛소리. 내 아비는 역적이었다. 거짓말. 당신이 누명을 씌운 거잖아. 소화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당신이 역모를 꾸미고 우리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운 거라고. 송참봉이 소화의 뺨을 때렸어요. 찰싹. 소화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 닥쳐. 송참봉이 소리쳤죠. 옥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두시오. 옥녀가 송참봉 앞을 막았어요.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송참봉이 옥녀를 밀쳤습니다. 옥녀가 비틀거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옥녀의 품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덜그럭. 은덩어리 하나가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횃불빛 아래 은빛이 반짝였죠.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송참봉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는 천천히 은덩어리에 다가가 주워들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은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이건 10년 동안 찾아 헤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찾았구나. 송참봉이 옥녀를 돌아봤어요. 어디 있느냐? 모르는 소리요. 옥녀가 대답했습니다. 송참봉이 다가왔어요. 그는 옥녀의 옷깃을 움켜잡았습니다. 어디 숨겼어? 놓으시오. 옥녀가 몸부림쳤지만 송참봉은 놓지 않았어요. 내놔. 그건 내 것이다. 당신 것이 아니에요. 소화가 일어나 송참봉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송참봉이 소화를 밀어냈어요. 소화가 다시 바닥에 쓰러졌죠. 내 놈들. 송참봉의 얼굴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둘 다 묻어버리겠다. 그가 허리춤에 칼을 뽑아 들었어요. 부하들도 각자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옥녀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어요. 소화도 일어나 옥녀 곁으로 왔죠.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이렇게 죽는 건가요? 송참봉이 칼을 지켜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무슨 소란이요?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씨 할멈이었어요. 그녀 뒤에는 마을 사람들이 대여섯 명 모여 있었죠. 할멈이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쓰러진 소화를, 떨고 있는 옥녀와 아이들을, 칼을 든 송참봉을 봤습니다. 송참봉 어르신,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마을 사람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봐버렸습니다. 송참봉은 칼을 내리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오해 마시오. 나는 그저 도망친 종년을 찾으러 온 것뿐이오. 종을 찾으러 칼을 들고 옵니까? 김씨 할멈이 따졌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송참봉에게 쏠렸습니다. 의심과 불신이 담긴 시선이었죠. 좋다. 정과부, 다음에 보자. 송참봉은 부하들을 데리고 초가집을 나갔습니다. 옥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씨 할멈이 다가와 물었어요. 괜찮으냐고, 무슨 일이냐고. 옥녀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내일 모든 걸 밝히겠다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어요. 하지만 몇몇은 남아서 밤새 초가집을 지켰습니다. 옥녀는 아이들을 달래고 소화를 돌봤어요. 그리고 집단 밑에 숨긴 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무사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송참봉은 틀림없이 다시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더 많은 사람을, 더 큰 폭력을 가져올 거죠. 옥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는 즉시 관하로 가야 한다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마지막 날이 오고 있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옥녀는 아이들을 깨우고 소화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집단 밑에 숨겨둔 은을 꺼냈습니다. 헝겊에 쌓이는 백냥. 10년 동안 땅 속에 묻혀있던 김진사의 마지막 재산이었죠. 옥녀는 은 하나를 따로 꺼내 품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헝겊에 싸서 소화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당신 것이에요. 소화가 눈물을 글썽이며 받았어요. 두 여인은 초가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로 향했죠. 해는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을을 비췄어요.
마을 어귀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소동을 들은 사람들이 모인 거였죠. 마을 사람 대부분이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송참봉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는 관아 사람 2명이 함께 있었죠. 옥녀와 소화가 다가가자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옥녀는 송참봉과 마주섰어요. 송참봉이 관아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과부, 자네는 우리 집종을 숨겼소. 이는 엄연한 죄요. 관아에서 오셨으니 순순히 인정하게. 관아 사람이 옥녀를 쳐다봤어요. 정과부, 사실이요? 옥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은덩어리 하나를 꺼냈어요. 아침 햇살 아래 은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야? 은 아닌가? 송참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옥녀가 은을 높이 들어 보였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아 사람이 물었습니다. 은 아니요? 그렇습니다. 은 백냥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백냥, 어디서 난 거야? 옥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김진사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마을이 조용해졌어요. 김진사. 10년 전 역적으로 몰려 죽은 그 양반의 이름이었죠. 옥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김진사께서는 억울하게 역적 누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쫓기시면서 마지막 재산을 똥밭에 묻으셨죠. 자식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화가 앞으로 나섰어요.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김진사의 딸 소화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김진사의 딸?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컸나? 소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10년 전 우리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누명이었어요. 그녀가 송참봉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송참봉이 우리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헛소리. 송참봉이 소리쳤습니다. 내 아비는 역적이었다. 나는 나라를 위해 그를 고발한 것뿐이야. 거짓말. 소화가 외쳤습니다. 당신이 먼저 역모를 제안했고 우리 아버지가 거절하자 아버지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송참봉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그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씨 할멈이었어요. 저는 10년 전을 기억합니다. 할멈의 목소리는 늙었지만 힘이 있었어요. 송참봉, 당신이 김진사 댁을 찾아간 그날 밤을 말이오. 송참봉이 할멈을 쳐다봤습니다. 할멈, 무슨? 당신이 김진사에게 뭔가 제안했소. 하지만 김진사는 거절했지. 할멈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후 관아 사람들이 들이닥쳤소. 당신이 고발했기 때문이오. 마을 사람들이 송참봉을 쳐다봤어요. 송참봉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옥녀가 다시 은을 들어 보였어요. 그럼 이 은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야. 당신은 이 똥밭에 왜 그렇게 집착했습니까? 옥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20냥짜리 똥밭을 40냥, 50냥 주고 사겠다고 했죠. 왜입니까? 그건 이 은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까?
송참봉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옥녀가 관아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김진사께서 돌아가시기 전 송참봉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똥밭에 은을 묻었으니 자식들을 찾아서 전해달라고. 그건. 송참봉이 변명하려 했지만 옥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송참봉은 자식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10년 동안 이 땅을 차지하려 했죠. 은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송참봉에게 집중됐습니다. 송참봉의 이마에 땀이 흘렀어요. 나는 그저 어젯밤 당신은 칼을 들고 제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옥녀가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와 소화를 죽이려 했죠. 왜입니까? 은 때문이 아닙니까? 송참봉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관아 사람이 송참봉을 쳐다봤습니다. 송참봉, 이게 사실이요? 나는. 송참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요. 그저. 하지만 그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관아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참봉, 일단 관아로 가시죠. 조사가 필요할 것 같소. 뭐라고? 송참봉이 당황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의 참봉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10년 전 일에 대해 다시 조사해야 할 것 같소. 관아 사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폭력 행사 건도 마찬가지요. 송참봉은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어요. 관아 사람이 송참봉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시죠. 송참봉은 끌려가며 옥녀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는 마을 어귀를 떠났고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김진사는 역적이 아니었다는 거야? 송참봉이 배신했다고? 10년 동안 우리가 속았던 거네. 사람들의 시선이 소화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김씨 할멈이 다가가 소화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구나. 소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옥녀를 돌아봤습니다. 마님, 감사합니다. 정말. 옥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린 이제 가족이잖아요. 두 여인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해는 이미 높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된 거였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송참봉은 관아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송참봉의 땅과 재산 일부가 몰수됐고 벼슬을 잃었어요. 은 100냥은 김진사의 정당한 유산으로 인정됐습니다. 소화는 자유민이 됐어요. 10년 동안 이어졌던 노비, 신분에서 벗어난 거였죠. 소화는 옥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옥녀와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함께 살아요. 여기서. 옥녀가 말했습니다. 소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똥밭을 밭으로 일구는 일이 시작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돕겠소. 김씨 할멈이 말했어요. 김진사께
빚진 게 많소.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남자들은 땅을 갈았고 여자들은 잡초를 뽑았어요. 며칠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똥밭은 밭으로 변해갔어요. 그리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옥녀와 소화가 나란히 서서 아이들 손을 잡고 한 알 한 알 심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밭에서는 곡식이 익었습니다. 콩, 조, 수수가 고개를 숙였죠. 수확의 날, 옥녀와 소화는 마당에 앉아 곡식을 말렸어요. 우리가 해냈네요. 소화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겨울이 왔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그곳을 지나가며 말했어요. 저기가 똥밭이었대. 거짓말. 저기 밭인데. 진짜래. 정 아주머니가 읽었대. 신기하다. 옥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곳을 똥밭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밭이었습니다. 아니, 희망의 땅이었죠. 소화가 옥녀 옆으로 왔어요. 언니, 행복해요. 나도. 두 여인은 밭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밭에는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옥녀와 소화 그리고 두 아이는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버려진 땅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을 똥밭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희망의 땅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